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서 중성화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뭐 영어로는 카보네이션 아니면 뉴트럴라이제이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중성화가 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다 그 바깥이 콘크리트 피복이 벗겨 나간 상태. 결국 뭐 이렇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도 생길 뿐더러 내구성이 저하되겠죠. 일단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뭐 반영구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내구성이 의외로 낮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성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하죠. 그리고 지표상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산업화로 인해서 산성화된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면을 적시는 거죠. 또 이제 골재가 천연 골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회사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이 중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진행을 빨리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뭐 CO2라든지 아니면 산성비가 유입된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됩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된다고 하면 산성도가 pH가 뭐 7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실제적으로 콘크리트는 pH가 약 12.6이나 1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산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중성화,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를 조금 잃어버리는 거죠. 강알칼리에서 약알칼리 정도로만 된 경우 어느 정도냐 그러면 11점 이 정도 돼버리면 벌써 철근이 녹스는 임계점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성화가 어떤 묵은 콘크리트에서 강도를 저하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녹슬게 하고 철근이 부식되니까 팽창이 몇 퍼센트나 돼요? 200%나 돼요. 우리가 물이 열면 9% 팽창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갖는데 철이 녹슬면 200%나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 피복 두께가 못 견디게 이제 균열이 외부로 발생되고 뭐 그로 인해서 내구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중성화 메커니즘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칼슘이 있죠. 이거랑 공기 중에 뭐 CO2 가스, 요즘 이제 탄산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식으로 탄산칼슘, 뭐 탄산석회라고 하게 되는데요. 탄산칼슘이 되면서 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중성화에 가깝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중성화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본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전체가 프레시한 콘크리트였죠. 그런데 이런 탄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유입돼서 이만큼의 중성화 깊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화가 되어버렸죠. 중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부식된다고 말씀드렸고 200% 팽창, 균열을 갖고 왔습니다. 자, 중성화 깊이를 추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식을 내놨습니다. 중성화 깊이에 대한 식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리언당 8mm 정도의 중성화 속도 계수를 갖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할 때 약 한 16년 경과하면 중성화 깊이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식에 집어넣으면 32m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2mm가 16년 정도의
중성화가 된다. 결국은 피복 덮개를 30mm로 했다라고 하면 벌써 2mm를 초과해가지고 중성화 깊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년이 돼버리면 벌써 철근이 녹쓰는 임계점을 넘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중성화 측정 방법으로 우리가 페놀프탈레인법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pH 메타법, 아니면 주사현미경 관찰에 의한 법, C차열 중량 분석에 의한 법, X선 회절법에 의한 방법, 이렇게 보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 페놀프탈레인법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것은 pH, 그러니까 산성도 지시약이죠. 95% 에탄올 90cc에다가 페놀프탈레인 1g과 증류수를 섞어가지고 제조하고 있는데요. 페놀프탈레인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예, 거의 무색에 가까운 개인적인 화장실 소변 그 정도 색깔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액을 콘크리트에다가 뿌리면 콘크리트가 알칼리인데 알칼리 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고 중성화가 되면 무색을 띱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이쪽은 프레시 콘크리트고 이쪽은 중성화가 된 콘크리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코어를 뚫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파괴시험 아닙니까? 물론 같은 파괴시험법에도 제가 드릴 중성화 시험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전기 드릴을 가지고 콘크리트 표면을 뚫는 겁니다. 1cm 정도 뚫어가지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그 가루에다가 뿌려보죠. 그런데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럼 아직 프레시한 거죠. 또 여기다가 3cm 그 다음에 해보면 또 보라색. 만약에 5cm 했는데 5cm에서 무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3cm하고 5cm 사이에는 중성화가 처음부터 다시 표면에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뿌리면 표면에 무색으로 변하죠. 2cm 또 무색, 3cm 무색, 4cm 했는데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4cm부터는 프레시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표면부터 3cm까지는 중성화가 입혔다는 거죠. 페놀프탈레인을 뿌렸을 때 이렇게 무색으로 변한다. 중성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에다가 뿌려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파괴시험법이라고 하지만 크게 구조물에 영향을 덜 주면서 하는 이런 드릴 중성화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콘크리트를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바깥에서 CO2 같은 열화인자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한다면 그 철근까지 도달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복 두께가 3cm보다는 4cm가 훨씬 더 철근에 녹쓰는 임계점을 뒤로 미루는 내구 연한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원화제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물시멘트비를 작게 할 수 있죠. 물을 적게 해서 이걸로 워커빌리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블리딩을 방지하는 방법. 결국은 또 콘크리트를 치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최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은 다짐하고 양생 철저히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표면 상태를 균일하도록 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 상태가 일정하면 일정한 상태로 중성화되지만 어떤 데는 표면 상태가 좋지만 어떤 데는 표면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표면 상태가 나쁜 부분으로서 탄산이 침투하죠. 그래서 그 부위에 철근이 빨리 녹슨다 그러면 그 부위부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피복이 벗겨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또 우리가 골재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골재를 쇠석 골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그 안 좋은 암석에서 잠재 반응 알칼리 잠재 반응하는 예, 그런 골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골재는 예,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연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그때는 외부에다가 예, 외부 부재요. 외부 부재 표면에다가 방수성을 높이는 표면 마감을 하면 좋겠고요. 예, 또 시공을 할 때 조인트를 가급적이면 안 내는 게 좋고요. 낸다고 하더라도 이음계수를 작게 해서 수밀성을 높이는 것이 중성화 방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